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8일 법과 인권 TV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트럼프를 띄우는 짓거리 이제 그만해라. 부정선거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정권교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즉 1월 6일 상하원 연방합동회의 결정 이후부터는 트럼프든 누구든 법원 판결 없이 부정선거를 외칠 경우 선동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를 믿어서도 안되고 믿도록 만드는 것도 안된다. 트럼프가 시민운동에 나서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시민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거나 저항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것이다. 들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확신하고도 정권을 쉽게 넘겨주고 떠나갔습니다. 이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졌고 우리는 불의한 시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떠난 이후 사람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어떤 존재였고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어떻게 하면 트럼프 이후를 대비할 수 있을까 등을 오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왜 그러는 것인가요? 현실을 인정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이익, 개인적 명성이나 영향력 훼손 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은 악이 승리를 한 최악의 상황이 왔는데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것도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은 데다 어떤 구심점이라도 만들어 놔야 악의 세력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편승하여 희망적인 루머나 예측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럴듯한 사진과 그럴듯한 출처와 그럴듯한 논리와 언변으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 역시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기 때문에 점점 마음의 벽을 더 치고 그들의 선동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튜버나 유명인사들의 말이 다 거짓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대부분은 비논리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특히 군대가 워싱턴을 장악하고 있고 바이든과 딥스테이트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말은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법률과 헌법체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허황된 말에 속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오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1월 6일 연방협동회의가 부정선거 없음이라는 결정을 하였기에 정권교체는 합법이 된 것이며 따라서 군부든 누구든 바이든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군이 바이든에 불복하거나 저항한다면 그것은 반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현재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선동가들은 군이 바이든에 대항하고 있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요.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저항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미국 헌법의 특성상 선거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아니라 연방상하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월 6일 연방상하원이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면서 선거인단 투표를 승인한 이상 그것으로 게임이 끝났다고 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계엄령을 발동치 않고 순순히 물러난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 대통령은 유권자 득표를 참고하여 연방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표가 반드시 필수적 요소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미국의 민주주의를 응원하였고 지금도 악의 세력과 끝까지 맞서 싸우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허황되게 품위 없이 싸우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신뢰마저 떨어뜨리고 결국 내분과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잘 알기에 희망 회로를 남발하는 자들을 냉정하게 질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이런 상황을 노리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적들이 있는가 하면 자칭 트럼프 지지 유튜버들과 유명 인사들까지도
자신들의 명성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예측과 루머를 남발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워싱턴 주변의 군대는 바이든 정부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동안 정권의 인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신정부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몇 사진들을 왜곡하여 병사들이 바이든에게 등을 돌렸다느니 군대가 계속 주둔한 이유는 딥스테이트를 포위하기 위한 것이라느니 하면서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자들이 있는데 절대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희망회로라도 돌리면서 끝까지 저항해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쟁 중이라면 몰라도 전쟁이 끝난 뒤 희망회로 돌리기는 역효과만 불러올 뿐입니다. 아쉽지만 트럼프에 대한 미련은 이제 접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나서면 나설수록 딥스테이트에게 이용만 당할 뿐입니다. 덩달아 시민 세력들도 트럼프로 인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트럼프를 풀었다 묶었다 하면서 시민 세력의 지도자인 양 몰고 갈 경우 모두가 저들의 손바닥에서 통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선 도전이든 새로운 정당의 창당이든 시민운동이든 다 올바른 선거와 올바른 법원이 보장되어야 해볼 만한 것이 아닌지요. 이미 미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어떠한 대안이나 어떠한 선거나 어떠한 방법을 내놔도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혼란과 파국이 필연이 되었고 국민들은 이 이후에 나타날 혁명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사악한 세력들에 물들지 않고 유언부에 속지 않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으시나요? 예, 저는 신은 존재해야 하고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창조주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선과 악은 상대적이어서 선이 악이기도 하고 악이 선이 될 수도 있는 바 따라서 신이 악을 징벌하는 등의 일은 애초부터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신은 대자연의 섭리라는 자신의 의지를 거역하는 인간들의 분노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악의 세력에 의해 파괴되었고 조만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응징할 것이라는 주장과 믿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이 커진 나름의 이유가 존재할 것이고 그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면 내버려둬야 합니다. 그게 신의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혼란과 파국을 거친 후에 혁명이 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인 바 누구든 혼란과 혁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그동안 트럼프의 저항을 지지하고 독려했던 이유는 그가 선이어서 또는 바이든이 악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혼란과 파국의 과정에서 많은 선량한 이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악의 진행을 막으려 했던 것이지 악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미국은 신의 뜻에 따라 악이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모두 무법천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무법천지의 미국에 대항하는 외세나 저항 세력이 등장할지는 신만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딥스테이트가 장악한 미국이 패권을 휘두르면서 세상을 주무르려 할 때 과연 어떤 나라 또는 어떤 외세가 당당히 맞서고 막아설 수 있을지 각자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치어를 함부로 놀려서 딥스테이트가 장악한 미국을 응원하고 미국에 저항하는 세력을 악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트럼프는 언변에 능한 기업가이자 참신한 정치 신인이었습니다. 마침 부패한 워싱턴 정가와 언론 등이 기성정치의 환멸을 느낀 미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그를 정치판에 발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역시 부패한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에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민주주의 파괴 앞에서는 그리고 최종적인 혁명의 길 앞에서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방끈 정치권이 짧아 기성 정치인과 기성 정치권과 기득권으로부터 멸시를 받다가 재임 중에 탄핵 위기까지 몰렸고
결국 퇴임 이후에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트럼프 역시 정치권이 짧은 아웃사이더로서 워싱턴 정가의 기성 정치인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재임 중 탄핵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정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시기로든 다시 나설 경우 저들에게 탄압을 받든가 이용당하든가 아니면 아군에 의해 영웅 만들기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는 기업가의 덕목인 허세와 배팅을 정치판에서 잘 활용해 왔는데 막판에 이게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속속들이 밝혀지자 그는 평소처럼 허세를 부리면서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결집시켰는데요. 이것이 그에게는 큰 실수이자 망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할 경우 어떤 최악의 결과가 만들어질지를 예상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기업을 경영하듯이 허세와 가장으로 기성정치권 전체와 맞섰던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을 실망시킨 정도가 아니라 세계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앞당긴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부정선거를 밝힐 능력이 안 된다든가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면 그때부터 조용히 물러나 퇴임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 선거 공정성 확보 시민운동을 따로 전개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의 허세를 주체치 못하였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패배를 인정치도 않았습니다. 반칙도 오심도 경기 일부인 바 게임 중에 그것들을 바꿔놓지 못한다면 경기 종료 이후에는 깨끗이 결과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1월 6일과 1월 20일 등 여러 차례 부당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한 기회를 포기한 이상 경기장을 떠나면서까지 관중들을 향해 승자인 척 행세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염원에 일단 불을 지펴놓고 이래저래 상황이 안 돌아가니까 다시 돌아온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로 미련을 갖게 만들면서 교묘히 혼자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마음의 저항의 횃불을 밝혔다는 평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라는 게 승자에 의해 승자의 입맛대로 쓰여지고 있듯이 부정선거 증거들은 모두 폐기되거나 왜곡될 것이며 심지어는 착오나 음모로 치부되어 가짜가 진짜로 동갑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결국은 어설프게 부정선거를 알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거나 절망감에 빠뜨렸다 할 것입니다. 6. 미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 앞으로의 한국 상황을 예측할 수 있나요? 부정선거로 정권이 바뀐 미국은 곧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의 분열도 문제지만 외세로부터의 큰 도전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경찰국가이자 자유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자신감 넘치게 군소국가들을 주도하여 왔는데 이제는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위상 등을 얕잡아 보거나 의심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위험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고 패권국가로서의 프리미엄도 하나둘씩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한국도 정권이 바뀌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부정선거라는 최악의 상황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상 지금까지 패턴도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우파에게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적고 그렇다고 좌파가 정권을 계속 유지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쇠락해져가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동시에 남한의 공산화는 급격히 완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